자, 이번에는 함수 수포자를 위한 기초수학 2탄 함수의 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1차 함수,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거기에 이제 좀 더 얹자면은 이제 유리함수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나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했던 게 1차 함수. 1차 함수라고 해서 주어진 적당한 등식, 하나의 관계식이 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등식을 적당히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꼴로 변형이 가능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를 1차 함수다 라고 했었고요. 이것의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이제 만족하는 점을 그냥 좌표 평면에 찍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직선인 걸 알고 점 찍는 거에 불과하다 라고 한다면, 적당한 점을 뭐 여러 군데, 뭐 최소 2군데, 뭐 잘 확신이 안 선다면 더 찍으면 되겠죠. 몇 군데를 찍어서 그들을 연결한 모양을 그리면 그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라고 했던 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함수인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y는 ax제곱, 요 얘기에 대해서만 살펴봤었죠. 그래서 a 값이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하다, a 값이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다. 그리고 요 볼록이 방향이 바뀌는, 정확히 말하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곳인데, 증가 감소가 바뀌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요 위치는 일단 0,0 원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a 값이 양수 쪽에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점 이렇게 오그라든다, 시공간이 오그라든다, 뭐 이런 느낌. 반대로 절대값 음수인 경우에서는 절대값이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오그라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린다는 거. 그런 얘기들 간단한 거 했었죠. 확인은 어떻게 한다? 확인은 그냥 점을 찍어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이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 부르고, 여기까지는 그냥 왜 그런지는 묻지 말고 그냥 외워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리함수, 정확하게는 반비례라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고1 때 와서는 정확하게 유리함수로 배우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a 꼴, a 값이 양수면 이때는 이제 뭐 1, 3, 4분면이 나오고요. a 값이 음수면 2, 4, 4분면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일단 한다고 치고, 일단 유리함수까지는 아직 건들지 말고, 일단 1차 함수, 2차 함수의 일단 기본 형태들, 특히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고요. 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줬었죠. 첫 번째는 이제 아무 두 점을 찍어서 찍 긋는 방법. 두 번째는 기왕이면은 x절편, y절편, 이 둘을 찾아서 찍 긋는 방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기울기라는 개념과 y절편을 이용해서 찍 긋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직선은 아무래도 좀 이제 기초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맨 초창기에 배우는 거다 보니까 좀 천천히 자세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좀 머리가 컸다 이거지. 좀 두뇌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쑥쑥 설명하고 넘어가는 느낌인데, 3학년 때 2차 함수를 하면서 약간 조금 꼭지점을 찾는 것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 얘기를 다 하지 않고 2차 함수는 간단하게 요 얘기만 한 거고요. 오늘 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2차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도형의 이동 이에요. 이동에는
예전만 하더라도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대칭 이동. 두 번째가 평행 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엔 안 배워요. 이걸 회전 이동을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안 배우니까 그냥 아예 무시합시다. 회전 이동은 무시하고요. 크게 두 가지인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울에 반사된다라는 느낌으로 어떤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이 거울에 반사돼서 거울 속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으로 이동되는 형태. A에 있던 도형이 A 다시라는 곳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저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대칭 이동이라고 부르죠. 대칭 이동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고등학교에서까지 놓고 본다면 총 4가지를 배워요. 4가지. 첫 번째가 X축 대칭, 두 번째가 Y축 대칭, 세 번째가 원점 대칭, 네 번째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사실은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얘기도 할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점대칭이라는 개념과 선대칭이라는 개념을 배운다는 거죠. 이건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점대칭이 뭐냐면은 한 점을 기준으로 뭐 P라고 할까요? A라는 점을 이렇게 P만큼 간 그 거리만큼 다시 더 가는 곳에 A 다시를 잡을 때, 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A와 A 다시의 중점 자리에 P가 있다는 거거든요. A와 A 다시의 중점, 이 선분에 중점에 P가 있도록 하는 그런 A 다시라는 점을 잡을 때, 우리는 이 A 다시라는 점을 A라는 점의 뭐 점 P로의 대칭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P에 대한 대칭 이동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뭐 간단하게 뭐 좌표로 놓고 본다면은 뭐 P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3,4야. A는 1,2고 그 A 다시는 얼마겠는가? 그러니까 1,2를 3,4에 대칭 이동하면 얼마가 되는가? 몰라? 모르면 A, B라고 놓고 중점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면 X 좌표끼리 더한 거 나누기 2한 게 이 대칭점의 X 좌표, Y 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게 대칭점의 Y 좌표다. 이걸 이용해서 A 값은 5, B 값은 6. 이거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일반적인 점대칭도 얘기하고 또 일반적인 선대칭도 얘기합니다. 선대칭 경우는 어떤 경우다? 아까 얘기했던 거울 생각하면 되는데요. 적당한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을 때 이 A라는 점에서 L에다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요. 수선해발. 그 길이만큼 더 갑니다. 이곳에 A-가 있을 때, 이 A-라는 곳, 이곳이 바로 점 A가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라 부른다는 거죠. 좀 이것도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A-가 이 L이라는 것과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 A, H, H, A- 이 두 길이가 같아져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 이등분되는 되도록 이제 L을 잡을 때 A-라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되도록 L을 잡을 때 그 A-라는 점을 A의 L, 직선 L의 대칭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는 좀 어려워서 내신 시험에서도 잘 안 나와요. 좀 물론 뭐 좋은 학교는 좀 내겠지만 좀 어려워서 계산이 오래 걸려요. 계산이.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빼고 간단하게 요 세 가지 직선 세 가지예요. X축도 직선이고 Y축도 직선이고 Y는 X라는 이 일차 함수도 직선이고 이 세 가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과 말 그대로 원점이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 네 가지에 관한 대칭을 배웁니다. X축 대칭할 때 요령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뀐다 라는 게 특징이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사실 요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두 번 적었을까 싶겠지만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뭐 간단하게 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래서 여기 뭐 2,3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 2,3 좌표평면 위에 A라고 할게요. 2,3
요점이 X축에 대칭한다 하면은 점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X축이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이 되도록 잡았다 라는 것은 A, 그 대칭점을 이 아래쪽에 잡아야겠죠. 이 좌표가 얼마냐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점 잘 찍어보면 알 거예요. 다 금방. 그래서 이제 before and after를 관찰하는 거죠. 이동하기 전, 이동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x 좌표는 안 바뀌었네. 2. 근데 y 좌표가 바뀌었네. 플러스 3이었던 게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보이나요? 그래서 말하기를 보통 y 좌표가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바뀐다. y의 좌표의 부호가 바뀔 때 우리는 이것을 x축 대칭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2, 마이너스 3이 또 2,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칭 거꾸로 하면은. 그런 걸 이제 암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이건 뭐 중1 때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뭐 점만 잘 찍어보면 금방 이해 가요. 자세한 뭐 이론적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점만 몇 개 찍어봐도 아 그러겠구나 이렇게 이해 갈 거예요. y축 대칭은 이제 반대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뭔가 좀 같은 것 같지만 이유가 있어요. 두 번 적는 이유가. 또 마찬가지인 게 뭐 지금 방금 얘기했던 2,3이라는 점을 y축 대칭해라 하면 점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a 더블 대시 이렇게 a라는 점이 y축에 y축에다가 거울을 놨다면은 a에 있던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a 더블 대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좌표는 얼마냐 하면은 이 좌표는 마이너스 2,4. 어떤 차이를 보이니라고 하면 x가 바뀌었네. 이번에는 그렇죠. x가 부호가 바뀌었네. 플러스를 마이너스 쓰란 뜻이 아닙니다. x 좌표의 부호를 바꾸란 뜻이죠. 저건 원점 대칭은 이거 두 개를 믹스한 거예요. 1번과 2번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한 거. 어떤 한 점을 x축 대칭해서 얘로 옮긴 다음에 다시 얘를 y축 대칭하는 거.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이 이 대칭 before and after 둘의 선분의 중점에 되도록 옮기는 거라서 여기에 이제 a 다시 a a가 너무 많네. 트리플 이렇게 되도록 옮기고 싶은 겁니다. 좌표로 본다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어떤 느낌? x도 마이너스 x, y도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이거는 뭐 얘기했듯이 중학생들도 한단 말이죠. 모는 종이에다가 점 찍어가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y는 x.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역함수 할 때도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역함수 관계식을 찾을 때도. 그래서 이건 또 나름 또 중요하죠. 다른 직선과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는 직선이죠. y는 x라고 하는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이런 느낌이 되겠죠. y는 x라는 45도 기울어진 직선에 대해서 2,3이라는 점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a라는 점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이 y는 x가 수직 이등분 되도록 a 다시 잡는다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서로 수직이 되고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랬을 때 얘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증명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x 좌표는 y로 가고 y 좌표는 x로 가고 x랑 y랑 서로 뒤바뀌는 느낌. 2,3은 3,2로 제비 안녕. b라는 점이 있다는 데서 4, 마이너스 2다 라고 한다면 얘가 y는 x 대칭하면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런 거예요. x좌표랑 y좌표랑 서로 뒤바뀐다. 이게 y는 x의 대칭.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보여준 건 다 점들만 이동시키고 있는데 점뿐만 아니라 그래프 역시도 이 요령과 똑같아요. 그래프, 관계식, 함수 역시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요령이.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건데요. 냉면 맛있겠다. 더운데. 많이 먹음. 형아는 녹화 중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선 중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 이 직선 예를 들어서 y는 이게 뭐 2x 더하기 3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y좌표는 3이 되겠죠? 요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모든 점들을 x축에 대칭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이 x축 대칭하면 이 점이 되겠네. 이 노란색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한 점을 잡아서 x축 대칭하면은 요 점이 대칭 이동돼서 여기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쪽 노란색 점은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요 빨간색 점이 되듯이. 이게 가나요? 요 노란색 점도 대칭 이동되면 x축 대칭, 여기 빨간색 점이 되듯이. 이 노란색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 하나하나들을 방금 했던 요령을 통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이런 빨간색 점이 될 거예요. 빨간색 점. 그 빨간색 점들이 쭉 모이면 뭐가 될까?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그쵸? 이런 직선. 노란색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x축에 대칭하면은 저 빨간색 점 하나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직선은 대칭 이동하면 빨간색 직선이 될 겁니다. 모 대칭, 지금 같은 경우는 x축 대칭.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쓸게요.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노란색이죠? 얘를 x축 대칭한다.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쓸까? 노란색 y는 2x 더하기 3. 그럼 누가 된다? 빨간색이 된다. 근데 그 빨간색 식이 뭐겠냐 이거죠. 식. 분명히 1차 함수 대칭했으니까 직선인 거는 충분히 이해했다면 저것도 1차 함수겠네. 그럼 저것도 1차 함수라면 분명히 저것도 ax 더하기 b 꼴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y는 ax 더하기 b. 그게 뭐겠냐라는 거죠. 그게 뭐겠냐. 그때 요령이 뭐다? 이 요령. 이 뒤에 있는 요령입니다. 뒤에 있는 요령. 그러니까 앞에 쓴 거는 사실 점에 대한 얘기라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함수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방정식에 관한 얘기. 식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점, 뒤에 거는 식. 점식이. 근데 요령이 똑같아요. 요령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 편하죠. 어떤 요령이었다? x축 대칭 나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y 자리.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식에서 y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지우고 요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 즉 마이너스 y는 2x 더하기 3. 요게 바로 x축 대칭한 저 빨간색 직선의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편의상 이렇게 안 쓰죠 또. 그쵸? 우리 좌변은 y만 남긴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씩 더 곱해서 보통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직선식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구나 가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수학적 정확한 뭐 증명이나 설명은 자취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거든요. 최근 리하이.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못해. 고3 애들은 못해. 예비 고1이거나 이제 고1 이제 막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참 걸려요. 참고로. 지금 막 수능을 앞둔 학생들한테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x축 대칭, 같은 방식으로 y축 대칭도 할 수 있어요. y축 대칭.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3,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1차 함수가 있는 거지. 얘를 y축 대칭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라색을 이루고 있는 보라색 직선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y축에 이렇게 대칭한 거예요. 이 보라색이 귤색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귤색이. 요 보라색 점은 이렇게 대칭해서 이쪽에 있는 귤점이 되는 거고. 귤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보라색 하나하나 점들이 모두 대칭해서 귤점이 되는 거예요. 귤색 점이. 그러면 결국 이 보라색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은 모두가 y축 대칭을 하면은 결국 이런 식의 주황색 직선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식이 뭐냐 이거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보라색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나는 지금부터 y축에 대칭 이동해서 저 귤색을 만들어서 저 귤색의 식을 쓰고 싶다 이거죠. 귤색의 식. 이 식이 뭐겠는가? 그때 요령은 점을 y축 대칭할 때 요령이 뭐였다? x의 부호가 바뀌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처럼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그럼 이번에는 x를 지우고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자. 그럼 준식이 뭐가 돼요?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죠. 이게 답이에요. 물론 믹스 안 쓰죠. 보통 이거는 전 분배해서 잘 이렇게 쓰죠. 다음과 같이. 요게 바로 이 귤색 직선의 식이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알아낸다는 거죠. 식을 알아낸다. 같은 요령으로 원점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저 y는 x라는 직선, 특정한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도, 우리 뭐 지금 2학년 이과 학생도 그리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대칭하는 걸 그리라고 했더니 그림을 하도 안 그려보니까 이과 학생도 잘 못 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y는 x,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시 보라색 할까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이게 y는 뭐라고?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어. 3이겠죠, 혈편이? 보라색을 노란색에 대칭하면 뭐가 될까? 보라색 점 하나하나들을 노란색 직선에 대칭하라고. 요 점은 노란색에 대칭 이동되면 얘가 되겠죠. 여기 이쪽으로 이 귤색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요 보라색 점도 이렇게 내리면은 요쪽에 귤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점들이 다 대칭 이동되면 뭐가 되냐면 귤색과 같은 이런 직선이 나와요. 이런 직선. 얘가 마찬가지. 식이 뭐겠냐 이거죠. 식이 뭐겠냐. 다시 한번 써볼까요?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y는 x라고 하는 저 1차 함수 노란색이죠. 여기에 대칭한다면 저 귤색이 될 텐데, 귤색은 식으로 뭐냐 이거지. 그때 요령은 뭐다? y는 x 대칭일 때 요령은 x랑 y랑 뒤바뀜. y가 x가 되고요, x가 이렇게 y가 돼요.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이건데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그쵸? 1차 함수 2y를 우변에 남겨놓고 3을 이항하니까 x 빼기 3. 이거 이해 가나요? 그래서 y는 뭐다 하면은 2분의 1x 빼기 2분의 3.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저 주황색 주황색 귤색 제 방정식 1차 함수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대칭되는 것도 그리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 그래프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도 볼 거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이제 2차 함수도 매끄러집니다. 2차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2차 함수? 1차 함수만 갖고 하니까 좀 너무 밋밋한가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별로 할 게 없어. 2차 함수 아직 평행이동 안 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y는 x제곱 이런 게 있어. 그래프가 왜 이래? y는 x제곱이란 게 있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해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저 녹색 점 하나하나들을 다 녹색 점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x축에 대칭해서 이쪽에 있는 빨갱이 점을 만들라 이거예요. 녹색 그래프에 있는 한 점도 대칭 이동해서 x축 대칭 빨갱이를 만들어라. 녹색이 빨갱이가 되는 거야. 녹색이 빨갱이가. 요 녹색 점은 참고로 이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대칭을 해도 이 점이 그대로가 됩니다. 이쪽에 있는 녹색 점은 대칭하면 이쪽에 있는 빨갱이 점이 되겠죠. 그럼 이 빨갱이 점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생긴 또 곡선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x축 대칭한 그래프. 근데 x축 대칭할 때는 요령이 뭐였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다. 아, 여기 y 대신에 y 지우고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뭐야 답이? 마이너스 y는 x제곱. 이게 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안 쓴다는 거. 하지만 이거를 이항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빨갱이 그래프라는 거.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 중학교 때는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때는 요 앞에 있는 것만 배워요. 요것들만, 요 세 가지만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금 보다시피 식으로도 배운다는 거예요. 시가 하는 얘기도 한다는 거고, 또 YNX라는 특수한 경우도 배운다는 거. 요게 좀 추가가 된 거죠.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나머지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 자, 이런 대칭에 관한 얘기가 있고, 실제로는 그 다음 내용인 이 평행이동,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많이 어려워하는 거야. 점으로 쓰면 참 편해. 점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2라는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A라는 점이야. 3,2. 근데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뭐 4만큼 갔네.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또 이렇게 3만큼 올라가네. 우리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통 평행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좌우, 상하, 뭐 대각선도 상관없습니다.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컴퓨터 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윈도우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평행이동이지. 윈도우 창 클릭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이 창이 막 뒤집히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상태 그대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이제 평행이동이거든요. 드래그 해가지고 창의 위치를 바꾸는 것들, 이게 다 평행이동이에요. 이게 다. 이런 것도 하나의 평행이동인데, 그래서 A라는 점이 이쪽 A-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좌표가 얼마일까라고 놓고 본다면, 기존의 X좌표 의미하는 게 뭔데? 여기 거리가 3이라는 뜻 아니겠어? 여기에 4만큼 더 커졌으니까 실제 움직이는 곳은 3에서 4를 더한 7만큼이겠죠. Y도 마찬가지인 게, Y의 처음 좌표가 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높이가 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3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면은 2랑 4랑 더해지니까 5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무슨 말이야? 3,2라는 어떤 A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이 지금부터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인다라고는 안 하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죠.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로 있는 게 X축, 세로로 있는 게 Y축이다 보니까 가로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는 보통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또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보통 Y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오른쪽으로 4칸 갔어. 일상 용어라면은, 수학 용어로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위로 3만큼 갔어. 이게 아니라 수학적 표현 방법으로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갔어.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그러면 저 움직인 점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7,5인데 7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면은 얘랑 더한 거죠. 3 더하기 4. 여기 X 좌표랑 X 방향으로 움직인 숫자랑 더해서 X 좌표가 되는 거고, Y 좌표 역시 기존의 Y 좌표에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더해서 새로운 Y 좌표가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점의 이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려보다 금방 아는데, 이게 문제는 식이에요. 식. 이게 좀 까다롭죠. 식의 평행이동. 요거 하나만 잘 마스터해도 웬만한 그래프들은 다 그린다고 보면 돼요. 이게 고1 애들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정말 1학년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식의 평행이동.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늡니다. 정말로. 기본적으로 이 요령을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식이 있어. 식을 이렇게 쓸까? y는 fx. 적당한 식이 있다고 쳐. 1차함수든 2차함수든 뭐 3차함수 상관없어요. 식이 있는데 얘를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요,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답인데요.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고,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학생을 앞에다 앉혀놓고 눈빛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막 방송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모를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0수년을 해봤는데 말이야. 역시나 몰라 애들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그 눈빛을 보고 이해도에 맞게 스피드를 맞춰줘야 이해를 하지, 안 그러고 나 혼자 진행 나가면 아무도 몰랐더라고. 요령을 일단 잘 기억하세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뭐 그냥 편의상 양수라고 생각하세요. 양수. 뭐 3만큼 평행이동해 라고 하면은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란 말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 자리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x 자리를 지우고 x 빼기 3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해 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y 자리를 지우고 그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하라. 이게 반대로 대입하는 느낌이죠. 빼기로 대입하는 느낌. 요거의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려면 자취의 방정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1차함수가 있어. 이 1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뭐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일단 이해해 봅시다. y는 2x를 어떻게 그리죠? 뭐 점 몇 개 찍어보면 알잖아요. 그쵸? x 0 넣으면 y 0 나오고 x 1 넣으면 y 2 나오고 이렇게. 그치? 아, 이런 직선인가 봐. 이게 이제 노란색의 y는 2x야. 이거를 잠깐만. 짠. 컴퓨터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 더 깔고. y는 2x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이거를 평행이동할 거예요. x축 방향으로 3만큼의 얘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칸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원래 여기 원점을 지났잖아. 원점 이렇게 하자. 그래. 요 점을 두껍게 하나 찍어줄게. 여기다가 점을 두껍게 이렇게. 자, 보이죠? 자, 이 원점이 오른쪽 세 칸.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로 한 칸 이렇게. 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해서 아까는 어디 있었다?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죠. 지금은 어디 있다? 지금은 이렇게 요식이 뭐냐는 거죠. 요식이 뭘까? 자, 기존 게 이거 새로 움직인 건 여기 이런 직선. 얘는 뭘까? 이 빨갱이는 뭐냐 이거지. 이 빨갱이식을 찾는 방법은 뭐다? y 자리를 지워. 좌변에 있네요. y는. 그렇죠? 이걸 지우고 y 빼기 1을 대입하세요. 이 x 2 곱하기 x 중에서 2 곱하기는 냅두고 x 쪽만 지우고 x 빼기 3을 대입해. 그 무슨 뜻이야? 좌변에는 y 빼기 1이 있다는 뜻이고 우변에는 2 곱하기 x가 아니라 2 곱하기 x 빼기 3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정리하면은 y는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항에서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요게 빨간색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연습을 좀 해올 거라고 믿고 일단 넘어갈게요. 몇 번 더 연습하는 게 좋겠죠?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 내볼까요? 2차 함수. y는 2x제곱. 이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해라. 식이 뭐가 되겠는가? y는 2x제곱이면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자, 이것도 하나 더 깔고.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야? 또 뭐 원점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거죠, 그쵸? 원점 꼭지점 원점에 이렇게 크게 색칠할까요? 얘를 평이동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만큼, y축 방향 2만큼, 1, 2 이런 식으로. 이해하나요? 그러면 센스껏 꼭지점 좌표는 얼마일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점의 이동이거든. 아까 배웠던 거. 0,0이라는 꼭지점이 지금과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뭐가 되겠냐 이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점 좌표 더하면 돼요. 0과 2를 더해 1, 0과 2를 더해 2. 아, 꼭지점은 1,2다. 얘의 꼭지점, 처음 거의 꼭지점은 원점이었지만 이동한 거의 꼭지점은 1,2일 거야. 이건 더해서 나온 거죠. 이 값은 더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식은 뭐냐 이거지. 식. 이 식은 어쩔 거냐고. 식은 약간 반대예요. 뭐라고 그랬어? x 대신에 x 자리를 지우고 x 빼기 1. y 대신에는 y 자리를 지우고 y 빼기 2 이런 식으로. y가 어디 있는데? y가 좌변에 있잖아. 이걸 지우고 y 빼기 2라고 쓰고 2 곱하기 x의 제곱. 그쵸? 이 x 자리를 지우고 x 빼기 1을 대입하는 거야. 요걸 정리해주면 y는 2배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요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식.
요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를 모양을 이렇게 배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이차함수 할 때 얘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걸 배우죠. 이걸 이제 보통 표준형이라 부르는데 얘만 배울 때까지는 참 좋았어. 별로 어렵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프 뭐 기껏해야 뭐 좀 오라들고 좀 퍼지고 뭐 꼭지점 뒤집히는 꼭지점은 그대로인데 뭐 그래프가 뒤집히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까지는 쉬웠거든. 근데 얘에서 갑자기 떡 막히는 거 뜨헉 이건 뭐임?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이유 사실 이 식의 q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y 빼기 q는 a의 x 빼기 p의 제곱이고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주어져 있는 식이 있잖아.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자리 지우고 뭐 대입한 것 같아? 그치? x 빼기 p를 대입한 것 같죠? 이 말의 뜻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 같은 요령으로 y 자리 지우고 y 빼기 q 넣은 것 같죠? 그쵸? y 대신에는 y 빼기 q를 대입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한 내용. 이 역으로 보는 거죠. 거꾸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빼기 p 대입해. 이걸 거꾸로 봐서 x 자리가 x 빼기 p를 대입한 것처럼 보이니까 아 이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거꾸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외워요. 보통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지. 그냥 ax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식이 이렇게 된다. 이걸 표준형이라 부른다.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나도 수업하다 보면은 중학생들 상대로 수업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아까 했듯이 정확한 원리 설명은 자취의 방정식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솔직히 자취의 방정식은 고1도 힘들어하는데 이거 중3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한 20분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아직은 안 되는 거야. 나도 공감해요. 거기 공감하니까 일단은 그냥 대입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차 함수가 보이면 일단 이 뒤에 있는 더하기들은 무시하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이것들은 평행 이동에 관련된 수치들이야. 이것들을 지우고 나면 뭐만 남아? y는 2x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 그래프 오리지널을 약간 이동시킨 게 이 그래프 y는 2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라니까. 얼마만큼 어떻게 이동시켰냐는 거죠. 얼마만큼 어떻게 봤더니 x 자리가 x 더하기 1로 바뀌었네.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y 자리가 이거 3을 2항 쳐보세요. y 빼기 3으로 바뀌네. 아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 오리지널을 그려놓고 꼭지점을 요 자리를 맞춰서 그리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오리지널은 어떤 느낌?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한 얇은 요런 이차함수라면 이제 꼭지점은 여기 원래 꼭지점이 0,0이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만큼 평이동하면은 얘의 꼭지점 뭐가 된다? 마이너스 0,3이 돼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끼리 더해서 x좌표 y끼리 더해서 y좌표 마이너스 0,3이라는 점에다가 이렇게 꼭지점 하나 설정한 다음에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니까 요 모양은 그대로 가져와야죠. 이렇게 요게 답이구나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좀 그래프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됩니다. 일단 좀 귀찮더라도 처음엔 모든 문제는 못하더라도 한 7, 80% 정도 되는 문제들을 나올 때마다 계속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은 점점점 그래프 관련된 복잡한 문제 나와도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무섭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안 그려보고 좀 싫어하고 무조건 어떻게 보라고? 식이 나오면은 뒤에 있는 숫자 더하기 1 빼기 1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 뭐? y는 2x제곱.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거를 뭔가 이동했나봐. 어떻게 이동했나봐. x 자리가 x 빼기 1로 바뀐 거 봐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그리고 3을 이항해서 y 빼기 3 되겠죠? 좌변은 y 빼기 3. y 대신 y 빼기 3을 대입하다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일단 이 연습까지를 하고 온다고 치고 나서
얼마만큼 잘 수행했느냐 그 능력을 보고 추가로 어떤 동영상을 더 찍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2탄 함수와 그래프에 관련된 2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